안녕하세요. 이서윤의 초등생활 처방전 이서윤. 조승입니다. 네. 오늘 이제 이야기를 나눠볼 것은요. 어디에서 공부를 하는가예요. 요즘에 제가 카페에 가보면 중고등학생들도 그렇게 카페에서 공부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주로 중고등학생 때는 집에서 공부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작가님은 어디서 많이 공부하셨어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기숙사 학교여가지고 학교 교실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때는 막 그런 게 너무 썩 좋지는 않았거든요. 너무 닭장 같고 막 남자들 막 30명 우글거리고. 근데 많은 학생들이 좀 성과를 자기가 원했던 목표를 이루는데 좀 도움이 됐던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에 있어서는 환경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네. 말씀이시네요. 어디서 공부하는지가. 저는 이제 공부 환경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그 영화 불안당이라는 영화를 보면 이런 대사 나와요. 설경구 씨가 사람이 아니라 상황을 믿어야 된다. 사람을 믿지 말고 상황을 믿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인간의 의지는 되게 기본적으로 강하지 않아요. 우리 애가 공부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공부를 잘 안 해요. 근데 의지는 가지고 싶다고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 어떻게 하면 그 환경을 바꿔줄 수 있을까의 질문을 해야지 이제 좀 그 적절한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애가 공부 의지가 없어요. 이거는 공부 환경이 제대로 안 만들어졌어요. 와 같은 말인 거네요. 뭐 그럴 가능성이 높죠. 네, 그러면 공부 장소는 주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어디서 공부를 하던가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가 마치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는 게 그래도 홈트레이닝 하는 것보다는 집에서 그냥 혼자 운동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운동이 지속되는 어떤 정도가 더 높잖아요. 나와 비슷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있어야지 뭔가 그 행동을 할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뷰했던 많은 학생들이 주로 공부했다고 했던 장소는 학교 교실이 제일 많았고, 두 번째는 독서실, 그리고 세 번째는 도서관이었고, 마지막이 이제 집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요 각각의 장소가 갖고 있는 좀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좀 그걸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까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집에서 공부하는 것의 장단점이 뭐예요? 방해 요소가 너무 많아요. 침대도 방해 요소죠, TV도 방해 요소죠, 컴퓨터도 방해 요소죠, 뭐 엄마 아빠도 방해 요소죠. 너무 방해 요소가 많고, 두 번째는 아이들이 부모님의 눈치를 봐요. 좀 쉬어야 될 때 쉬고 공부할 때 공부해야 되는데, 이게 부모님의 눈치를 보게 되면 정작 쉬어야 될 때 쉬지 못하고 정작 또 공부해야 될 때 공부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점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어떤 여러 가지 현실적인 조건으로 인해서 집에서 공부를 한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거는 공부하는 공간과 좀 잠을 자거나 쉬는 공간을 좀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 예고 다닌 학생이었는데 공부랑 음악을 둘 다 병행하다 보니까 이제 집에서 좀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친구는 아예 연습하는 공간과 쉬는 공간, 그리고 공부하는 공간을 좀 분리함으로써 자기 몸도 어떤 공간에서는 자연스럽게 공부를 하도록 또는 뭔가를 하도록 이렇게 적응을 시키고, 공간을 분리시키는 것이 전반적인 효율성을 높여주는 데 기여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요즘에 이제 거실을 서재로 만드는 것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네, 거실에 서재로 하고 큰 테이블을 딱 해놓고 이렇게 하는 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네, 부모님들이 좀 고통을 받으시겠네요. 네. 두 번째로는 그 독서실이나 도서관 얘기를 좀 해보면, 뭐 학교 교실도 마찬가지고요. 왜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이런 얘기 있는 것처럼 어떤 학우들과 공부를 하는 것이 지속 가능하게 할 가능성이 높은데, 단점은 다 같이 떠드는 이런 공간이 되고 막 친구들이랑 몰려다니면 이거는 이제 최악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독서실을 활용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조금 자기가 아는 친구들이 많지 않은 독서실에 가서 좀 공부를 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보자면, 결국 좀 공부를 하기에 적합한 공간은 세 가지가 보장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방해 요소들이 좀 적어야 돼요. 뭐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더라도 사실은 그 휴대폰을 쓸 수 있는데 그 휴대폰을 보이지 않는 곳에 넣어놨다던가 이런 식으로 뭔가 공부하는 장면을 딱 사진 한 컷에 담았다고 했을 때 적어도 그 사진 안에는 공부 방해 요소가 없었다는 점. 두 번째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기와 비슷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 그래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곳, 뭐 도서관이 가장 대표적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 조건이라고 할 수 있고,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자율성이 좀 보장될 수 있는 곳. 아이들 스스로 자기가 자기의 어떤 공부 흐름을 맺고 끊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요 세 가지 조건이 갖춰진 곳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저는 초등학생, 중학생 친구들에게 가장 적합한 곳은 내 친구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동시에 또 비슷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도서관 열람실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초등학교 때 일단 도서관과 많이 친해졌으면 네. 좋겠어요. 그래서 네. 우리 애가 책을 별로 안 읽어요. 막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도서관에 자주 가서 네.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거 네, 중요할 네. 것 같고요. 특히나 제가 또 인상 깊었던 게 집에서 공부하면 부모님 눈치를 보게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집에서 공부를 할 때는 아이들한테 눈치를 안 줘야 될 것 같다. 네, 네, 예. 네. 오늘 얘기 핵심은 뭐 어떤 환경을 만들어줘라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의 의지라던가 아이의 어떤 그 내면에서만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어떤 상황적인 조건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의문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바꿀까라고 해야지 진짜 원하는 어떤 상황을 바꿀 수 있다. 몇 가지만 더 덧붙여서 팁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어디서 공부하든지 간에 부모님이 좀 함께 지도를 하신다고 하면 공부하는 시간과 쉬는 시간을 명확히 좀 원칙적으로 정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구분해서 그 폭 안에서는 아이가 자유롭게 자기의 어떤 공부 또는 쉬는 시간을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애가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 또는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모습을 부모님이 자연스럽게 계속 보여주시면 그 모습을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특히 아이들의 특징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솔선수범하는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마지막으로는 도서관이라는 공간을 좀 친숙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초등학교 때 막 부모님이 몇 번 가자고 해서 그때 되게 싫었는데 그런 경험들이 쌓이고 나니까 중학교 때 방학 때 그냥 혼자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나중에 학습에 되게 많이 도움이 됐기 때문에 좀 도서관이라는 공간을 친숙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좀 희망적인 게 우리 애가 공부를 잘 못하면 우리 애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네. 주변 외부 환경이 문제다. 그렇죠. 외부 환경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